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세법이라는 숲의 첫 번째 나무인 취득 단계 요 나무, 요 세목 한번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앞에 우리 총론 파트에 설명했지만은 우리 2차라는 모든 과목의 숲은 두 개의 양맥으로 축으로 흘러간다. 그 하나가 뭐다? 행위제한, 또 하나가 구제방안. 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제재사항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거는 저기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 그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다른 데는 좀 별로 그래요. 그래서 여튼 그러면은 세법에서 행위제한이 뭐냐? 세금 부과하겠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세금을 부과한다, 매긴다, 과세다. 그렇죠? 세금을 부과하다. 근데 아무렇게나 부과하면 안 되죠. 일정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행위 제한이 있다면 그에 따른 뭐가 있다? 구제방, 과세하지 않는 거, 세금 안 매기는 거, 비과세, 안일비자를 써서. 그래서 세법은 요 양축으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러면 역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취득세에서 뭐 배우겠습니까? 똑같죠. 과세요구, 취득세, 과세요구는 뭐지? 그 다음에 비과세, 또 어떤 경우에 비과세 되지? 세금 안 매기지? 취득세? 그거겠죠. 뭐 뻔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과세 요건에 뭐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룬 게 4마리가 있다. 그래서 앞에 기억나십니까? 그쵸. 기억나면은 천재죠. 그죠? 저도 기억 안 나요. 첫 번째가 내실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실분을 뭐라고 그런다? 납세 의무자. 이렇게. 두 번째가 그죠? 과세할 대상이, 세금을 부과할 과세 대상이 있어야 된다. 다음 세 번째, 과세 대상의 가액 또는 수량, 뭐 면적, 부피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런다? 과표라고 그런다. 그래서 과세 표준. 그리고 여기에 몇 프로 요율을 매길 건가? 그래서 물론 금액을 매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 세율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씩 우리가 각 세목별로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넘버원 지방세 선두주자.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시나 봐요. 취득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취득세에서는 페이지를 쭉쭉 넘기시면은 세 번째 취득시기라고 되어 있죠. 취득의 시기. 우리가 앞에 뭐 신고납부다, 신고납세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그리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꼭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법에. 그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 그죠? 60일 이내에 우리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취득한 날이 대체 언제야? 이렇게 또 다양한 취득의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내게 됩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 취득한 날. 이제 중요한 이유가 요걸 이제 요건 아니지만 이제 이게 그죠? 맨 앞에 해가지고 우리가 더 플러스적인 것들이 있어요. 세목에 중요한 내용들. 그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취득의 시기가 중요합니다. 보니까 사실상 취득이 있고요. 형식상 취득이 있죠. 표에 보니까. 사실상은 진짜 취득이 없고 형식상은 원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취득으로 본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사실상 취득은 다시 승계 취득. 승계는 뭐예요? 누군가로부터 넘겨받는 거죠. 넘겨. 우리 문화를 넘겨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전통을 넘겨. 전통문화 계승이라고 그러죠. 계승. 부동산을 넘겨받는 걸 뭐라고 해? 대박? 대박이 아니라 계승이 거꾸로 오는 거예요? 승계. 넘겨서 취득하는 걸 승계 취득이라고 하는구나. 그 다음에 애초부터 내 거야. 그쵸? 애초부터 건축물 내가 건축했어. 내 거죠. 그쵸? 넘겨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지어서, 내 돈 들여가지고 쓰니까. 그래서 애초부터, 그러니까 애초의 사람은 누구죠? 원시인이죠. 그러니까 원시 취득.
그렇게 쓰는 거구나. 자, 그래서 승계취득에서 이제 우리 이제 가장 우리 일반적인 게 바로 유상승계취득. 돈 주고 이렇게 취득하겠죠, 그죠? 돈 안 주고 취득한다? 전화 주세요. 자, 그래서 유상승계취득 보니까 원칙이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써있지 않아, 계약서에. 그럼 뭐예요?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취득서는 60이라는 숫자를 무지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약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사실상 실제 돈 낸 날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 보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도 취득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그 다음에 경매 공매에 취득한 거, 그 다음에 판결문에서 입증이 되는 거, 그 다음에 법인 장부에 의해서 취득되는 거. 보니까 다 어떻게 돼요? 공통점이 있죠. 뭐죠? 믿을만하다. 과세권자가 봤을 때 믿을만한 취득이죠. 그죠? 이런 경우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봐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짜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무상. 그죠? 무상으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뭐예요? 상속 개시. 그죠? 증여는 증여 약정일을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유상승계취득도 그렇고 무상승계취득도 보니까 거기에 등기 등록일이 있죠. 그죠? 그죠? 그 전에 등기 등록이 먼저 돼 있다 이거예요. 먼저. 그럼 어떻게 돼요? 등기 등록일을 취득의 시기로 봅니다. 자, 과세권자의 성격이 어떻겠다? 욕심 많고 무지 급하다 성격이. 그죠? 급하니까 뭐예요? 빠른 거.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독특하게 밑에 보니까 승계취득에 연부취득이라는 게 있죠. 연부는 뭐야? 연두부인가? 그거 아니고요. 오른쪽 보시면 그 표에 연부취득이 있고 연의 부가 할부할 때 할부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2년 이상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거. 그래서 취득하는 거 갖다 우리가 연부취득이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각 사실상의 각 연부금, 그죠? 사실상의 각 연부금 지급일, 그때를 취득의 시기로 보는 거죠. 그쵸? 자, 기타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럼 결국 세법의 각 세금의 핵심은 뭐다? 과세 요건이다. 그쵸? 한번 외쳐볼까요? 과세 요건! 오케이. 자, 첫 번째, 납세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오케이. 꼭 합격하실 거예요. 외치지 않으신 분 다 보입니다. 외치시고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죠? 옆에서 미쳤다 하겠죠. 그죠? 와이프가. 쟤 많이 미쳤나 봐. 왜 이러지? 우리 와이프가 이상해요. 막 119죠. 그분이 합격하세요. 그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쵸? 응?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하게 이렇게 이제 세기 시작하는데 내가 원해서, 그쵸? 내가 미쳐보기도 하고 웃어보기도 하고, 그쵸? 막 본인 막 스스로 웃어. 이렇게. 내가 원해서 택하고.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쵸? 자기가 뭔가 주도적으로 공부를, 그죠? 그 자체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즐거움을 찾으면 좋을 것 같아. 그 순간순간에. 응? 그런 말도 있잖아요. Seize the day! 누가 쓰던데. 그 미국의 그 벨로라는 작가인가요? 그렇죠? 오늘을 잡아라! 그렇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응용을 했죠. 뺏겼죠. 저작권 달라고 그러나? Seize the moment! 순간을 잡아라. 사실 우리가 순간밖에 없잖아요. 순간밖에 없지. 그쵸?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미래는 미래일 뿐이고 없는 거죠. 그죠? 이 순간에 충실해서. 여기서 즐거움을 찾아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 하나씩 보자고요. 자, 과세 요건 보니까 첫 번째 이제 네 번째라고 돼 있죠. 여기 이제 납세 의무자 나왔죠.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당연히 과세 대상. 5번 해가지고 과세 대상.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쵸? 과세 표준 나오죠. 그래서 6번 과세 표준. 그 다음에
뻔하죠, 세율. 에이, 뻔하네.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보지 않으면 뻔하죠. 비과세 나오겠지. 그 다음에 뭐요? 비과세 빼면 이제 요 놈한테 뭐 오는 거예요? 요건 충족은 부가징수 나오겠지. 그 절차. 그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본세 나왔으니까 이 떨거지들 세금 나오겠지. 끝. 본질을 알면은 뭐 그렇게 또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납세 의무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대상을 사실상 취득한 자이다. 아, 사실상 취득한 분은 좀 세금 내세요, 이 말이죠. 아, 그럼 이 과세 대상이 뭐냐? 당연히 우리 부동산이겠죠. 그럼 부동산 말고 뭐가 있냐? 5번에 이제 과세 대상 나와 있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준부동산, 각종 권리. 아, 이런 것도 과세 대상이 되구나. 취득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과세 대상부터 한번 볼까요? 토지 건축물, 괄호로 해가지고 실물부서동산이다, 뭐 지적공부상, 등기 미등, 등록 미등록 관계없이 측지법, 그쵸?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모든 토지다. 그냥 토지는 다 내라 이거예요. 그냥 무지 욕심이 많으십니다. 그쵸? 비싼 땅, 싼 땅, 이거 비싼 땅만 세금 내는 거, 취득 없는 세금 내는 싼 땅 내세요 이겁니다. 과세권자는 무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유지되겠죠. 그렇죠? 조선이 멸망한 이유가 일본의 침략도 있었지만은 세금이 안 거쳐가지고, 세금이 안 거치니까 국방이 부실할 수밖에 없겠죠. 세금이, 그러니까 내가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뭐예요? 애국자세요. 진짜로. 세금 많이 낸다? 나 세금 한 푼도 안 냈는데? 자랑할 게 아니죠, 그게. 그렇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은 거예요. 진짜로. 내 애국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많이 내봅시다, 세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목은 사실상 또 지목으로 판단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좀 무식한 말로, 사실과세의 원칙이다. 또 실질과세의 원칙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죠.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겠죠. 그렇죠? 뭐 형식주의 과세도 있다는 말이겠네. 그건 이제 이거죠. 등록면에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부과세. 아예 과세하지 않는 대상이, 과세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 게 있죠.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상권, 요거, 임차, 이런 것들은 취득했다 해서 세금 물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준부동산. 우리 부동산학 개론을 배우셨죠? 항공기 취득, 선박 취득. 항공기 취득해서 세금 내시는 분도 있군요. 그러니까. 그쵸? 전화 주세요. 태워달라고요. 항공기. 그죠? 여주, 제가 이제 여주에 사는데, 그 여주에도 그 항공, 이게 민간 항공기 있잖아요. 그죠? 제 이제 아파트에서 그 남한강이 쫙 보이는 거거든요. 가끔 비행기 소리가 들어요. 민간 항공기. 그죠? 항공기. 그분 취득세 내셨겠네. 부러워요. 나도 이거 내보고 주고봐야 될 텐데. 그죠? 부동산 취득세, 뭐, 그죠? 내보기 쉽죠?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이제, 항공기 취득세 이거 낸다. 인생 잘 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살아봅시다. 까짓 거. 그 다음에, 각종 권리, 광업권, 어업권, 이렇게 회원권, 골프 회원권 이런 것도 말하겠죠? 이런 것도 이제 또 취득세 과세 대상. 요런 거를 사실상 취득한 자는 뭐다?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납세 의무자 보면 1번이 취득세, 부동산 등이 뭐예요? 이게 과세 대상이죠. 요거를 취득한 자에 부과한다. 또 그래서 쭉 또 나와 있죠. 뭐 7번 같은 경우 상속, 원시 취득의 경우에 또 누가 내려 상속인들이 내겠죠. 그렇죠? 기타 등등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세 대상이 있고,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나와 있죠.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대상에, 여기는 이제 취득세 같은 경우는 가액입니다. 가액. 과세 대상의 가액. 자, 원칙하고 예외가 있죠. 원칙은 뭐예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 되겠죠. 그렇죠?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근데 예외적으로 취득 당시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시가 표준액은 또 뭐야? 시가.
시중의 가격, 시세가의 어떤 표준이 되는 액수가 있겠구나. 그쵸? 그게 뭐냐? 밑에 보면 나와 있죠? 우리 부동산에서 이제 토지 같은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그 다음에 주택은 뭐 개별 주택 가격,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 주택 가격,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런 것들을 말한다. 상가는 어떻게 하냐? 상가는 그 외에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좀 곱하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복잡하구나 이렇게. 자, 요거 누가 정해요? 시가표준액을. 자, 그럼 시가표준액 보니까 오른쪽 보니까 말이죠. 날개 박스에 나와 있죠. 지방세 과세가액이 기초가액이다. 그래서 시장 운수가 고시였다. 이제 지방세는 어떤 표준으로 잡고 있는 게 시가표준액. 국세에서는 뭐예요? 기준시가. 표준이다. 표준이 뭐냐? 기준이다. 기준이 뭐냐? 스탠다드다. 똑같네. 아니, 기준이나 표준이나 그게 그거지. 이거를 이렇게 한 분은 기준 표준을 뒤쪽에다 하시고 한 분은 또 국세는 또 앞쪽에다 했네. 국세가 더 기준인가? 하여튼 그렇구나. 국세는 보니까 이렇게 국세청장이, 그죠? 고시하죠. 이렇게. 그러면 왜 시가표준액으로 하느냐?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상속. 아버님께서 이거 얼마다 이렇게 신고해라 하고 돌아가십니까? 그냥 굿바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시가 없으니 그래도 세금 내야 된다, 이거. 원시주택도, 그죠? 상속도. 그 다음에 이게 좀 양심불량을 신고하니까 말이죠. 이게 한 10억에 취득했는데 말이죠.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양심불량인 분이 있어요. 이제 시가표준액으로는 최소한 그게 한 9억 정도 되는데 말이죠. 1억에 대해서 말이죠. 탈세하려고 그런 거죠. 미꾸라지. 과세권자는 또 의심이 많아. 욕심도 많고 늘 의심의 눈초리를 보죠. 그래서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이 미달하는 경우. 이 미달하게 신고했다. 이게 못 봐주는 거예요, 그죠? 보통 이제 이렇게 미달하게 신고한 분이 이제 정신적으로 좀 미달하시죠. 좀 그래, 하여튼 시가표준액. 그 다음에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이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수입 같은 경우는 이제 수입 면장이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공매, 경매, 법원 통했는데 설마, 그죠? 판결문, 법인 장부, 법인의 장부, 이게 잘못되어서 또 이거 감사 들어오잖아요, 그죠? 세무조사 들어와.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겠죠. 믿어주겠다. 이 독특한 게 하나 있네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신고서를 검증이 이루어져.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뭐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자,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기 신고가액이냐, 시가표준이냐, 사실상 취득가액이냐.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을 구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율, 이제 마지막이죠. 세율 이거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유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이제 승계취득을 이렇게 구별을 해놨고요. 그 다음 또 원시취득,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이제 분할의 경우에 이렇게 또 세율이 있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우리 대표적인 매매겠죠, 그렇죠?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 부동산 시장 중에 특히 이제 주택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해볼까 하고 이제 국가에서 고민한 끝에 취득가의 6억 이하는 1%로 이제, 그렇죠? 이렇게 대폭 낮췄죠, 2%에서, 그죠? 완전히 이렇게. 나는 1%가 아니고 3%를 알고 있는데 나는 1%가 아니고 요거는 이제 9억 초과예요. 에이, 자랑하셨네. 이거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에 익숙해요? 그럼 난 6억이야. 뭐 난 9억이야. 난 1%야. 뭐 2%, 3%야. 그러면 3%. 자, 그러니까 내가 부자가 되려면 말이죠.
친구들이 부자여야 돼요. 그래야지 뭐 이렇게 중개 어떻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주변에 그러면은 나도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저희 집안도 보면 이제 당숙분들이 거의 다 선생님이야. 이게 친척도 보면 이게 이 문중 행사가 있잖아요. 모이면 다 선생님이야. 어투도 비슷해. 그래서 어투도 비슷해. 어떤 당숙 집밥 주서 콧나 그러듯이 부동산 중개도 그런 것 같아요. 옆에 부자가 많아야 돼. 그쵸? 어? 아니, 자동차 중개 영업하시는 분도 옆에 부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쵸? 옆에 가난해. 맨 티코 이렇게. 그죠? 중개하다 끝나버리죠. 얼마가 벌 거예요? 그죠? 응? BMW. 그죠? 이런 거 이렇게 좀 해야죠. 그래 뭐 좀 남지. 제가 성공을 생각해서. 난 가난한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럼 거기에 그냥 묻혀 있을 게 아니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혹시 종교가 없으신 분들이 있죠, 이 중에. 저도 없어요. 한번 근데 또 종교를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라는 말이죠. 자기 동네 이렇게 좀 이렇게 부유한 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나 사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슬람 사원 관계 없어요.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헌법에 보죠.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이제 귀향이면은 좀 이렇게 이렇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또 예수님하고 부처님하고 난리겠네 저 위에서. 제가 벼락 맞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참 그래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또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안 되면 내가 문을 두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면은 내가 찾아서 두드렸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등록면허서가 있죠. 등록면허서.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그죠? 시험 문제도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납세 의무자, 공부에 공적 장부를 말하겠죠.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 면을 받는 자, 요분이 낸다. 그래서 등기는 글씨 써야 된다. 글씨 쓰면 세금 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글씨라는 썼다, 형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형식주의 과세다. 앞에 취득세는 실질주의 과세. 우리 대부분의 세금 다 실질주의 과세인데 요거 하나만 형식주의 과세다.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은 뭐냐? 당연히 등기 등록 행위가 되겠고, 과세 표준은 이제 보니까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다. 근데 독특하게 말이죠. 가액, 뭐 금액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건수도 있네요. 건수가 과세 표준이 될 수도 있네요. 그래서 건수, 수하고 치는 게 양이죠. 수량. 줄여서 그냥 양. 그래서 수량을 쫓아서 세금을 매는 거. 그래서 쫓을 종자를 써서 종량세. 보통은 이제 가액을 쫓아가는 것이죠. 금액을. 그래서 그거는 종가세. 종갓집 얘기가 아니고, 종갓집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종가세라는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부류를 이 카테고리로 묶어서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종가세, 종량세. 등록면에서는 종량세도 있는 그런 독특한 세금이나, 그 다음에 세율은 많구나. 소유권 뭐 이렇게 가지고 되게 많네요. 그죠? 근데 독특하게 보니까 세율이 6,000원이라는 세율도 있죠. 그죠? 이것도 세율인가요? 네, 세율입니다. 매 건당 6,000원. 여기 옛날에는 3,000원, 그죠? 이게 좀 쌌는데 지금 물가, 인플레가 있어서 좀 올렸나 봐. 개정이 돼서 지금 6,000원. 비교해 보니까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6,000원으로 한다. 야, 이거 6,000원 미만인 경우 세액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산출세액이. 그렇죠? 한 3,000원밖에 안 나왔어.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은
보통 그런 건 쫀쫀하게 이렇게 안 걷잖아요. 그죠? 안 걷는 걸 뭐라 한다고요? 세금이 나왔는데, 계산이 됐는데, 징수권을 포기하는 것을 앞에 종론 파트에서 했었죠. 그죠? 소액부징수라고 그러죠. 소액부징수가 없네요. 등록면허세가 가장 욕심이 많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단계인 취득 단계의 세목 두 가지,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의 과세 요건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